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환급금도 많아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었던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제 며칠 후면은 보험 시장에 전설로 남는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사라질지 아닐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무료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랜만에 이 두 분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석훈, 김희아 전문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나눠볼게요. 먼저 조석훈 전문가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보험 얘기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제적인 트렌드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자동차가 많이 판매됐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 그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품 산업은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당연히. 왜? 마스크를 끼니까. 여성분들이 마스크 낀 쪽은 화장을 안 하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보니까 눈에만 힘주는 여성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달 안에 정말 보험 쪽으로는, 아니면 필수 보장 쪽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이런 트렌드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트렌드가 또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보험의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김희아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출산 축하드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 출산 때문에 한 2주간 휴가를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방송 나왔는데, 보험사들이 다음 2021년도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요. 점점점 경제 성장은 더디져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내부 경제가 워낙 안 돌다 보니까는 보험료를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장도 줄어들 것 같고, 보험료 측면에서도 많이 가입하는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이런 부분을 연말돼서 또 보험료를 인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년에 우리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다음 보험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또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의 보험들은 어떻게 지금 또 설계가 되어 있는지 점검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비어있는 부분들 올바르게 준비해서 내년을 또 준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간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또 알차게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02-2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 모두 다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 이제 보험 365 시청자, 애청자 분이시라면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또 충분히 혼란스러울 만 하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뭐가 사실인가요? 무해지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해지 보험에서도 가입하는 형태가 3가지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100% 돌려받는 무해지 환급형 100%가 있고, 50%, 20%, 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 100%형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더 환급률이 적게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 잃고 외 한 칸 고친다, 이런 속담 많이들 들어보시죠. 이 속담이 우리 보험 시장이 12월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보험은 1년에 대대적으로 큰 변화가 2번 있습니다.
바로 3월과 12월에 있는데 그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보험료에 관련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안 하신 분들 다음 달에서 다음 새로운 해가 되니까 새롭게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다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그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보험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만큼 우리도 이제 그에 맞춰서 보험을 또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있기는 하되 조금은 변형된 채로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공식 발표된 자료도 있더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먼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 기관을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금융 관련해서라면 꼭 보험만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우리 증권도 마찬가지고 금융인데 이걸 총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나 우리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있긴 하지만 점점 좀 변화가 되는 게 오히려 보험사들 입장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자료 볼게요. 올해 11월에 나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이 무해지 보험이 워낙 말썽이 많아요. 어떤 말썽이냐? 바로 우리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워낙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제 판매를 중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무해지 보험을 모두 다 중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지를 했을 때 내 원금의 100% 이상 나오는 무해지 100%형 환급형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전 보험 기간 동안에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를 해서 저축성 보험료를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입 제한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험 담보가 있고 마지막에 환급률 부분이 있어요. 이 무해지형 같은 경우 무해지 보험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고객님 낸 돈이 1,000만 원인데요. 나중에 1,200만 원, 2,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으로 오인하게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변하냐? 50%형 미만까지 낮출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럼 나중에 환급률은 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더 적게 간다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그 대신 조금 내릴 건데 정말 크게 내리질 않아요. 정말 작은 부분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이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낸 돈보다 월등히 좀 많이 돌려받아서 조금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는 정말 작은 부분만 할인을 해주고 오히려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무해지 보험이 다음 보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우리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12월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와 관련된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또 올해까지인 것으로 또 확인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조건이 달라지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 조숙훈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보험들은 이렇게 표준형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납입 기간 안에도 해지를 하게 되면 물론 원금보다는 적었지만 이렇게 100%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게 되면 납입 기간 안에는 한 푼도 없는 거죠. 20년 다 지켜야 됩니다. 20년 다 지키다가 이제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원금보다 뭐 30% 많다, 60% 많다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이제 현재의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해지 환급형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저렴하게 가입해서 납입 기간을 지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만기를 한번 지켜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혜택이 되지만 자꾸 보험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귀가 얇으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이제 조치를 취한 거고요. 추후에는 약간 저렴해질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급률이 이렇게 기존 표준형처럼 돌아갑니다. 게다가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 만기를 다 지키고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률이 또 하나의 장점이었었거든요. 저렴한 것과 그리고 이제 환급률의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환급률의 장점이 좀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지금의 조건이 누가 봐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정 이후에 좀 나아진 건 뭐가 있는지 아무래도 좀 못 찾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그러면? 네,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생각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생각이고 현재 시점으로는 저렴해질 수 있을 거다. 확정이 아니 있을 거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까 김유한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매년 12월이 지나서 아니면 3월 달 돼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된 그 이상으로 아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렴해질 수는 있으나 이것은 확정이 되진 않고 그리고 환급금이 줄어들고 보험료적인 혜택도 아마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이건 정말 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한 1월 달 첫째 주나 돼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확정되는 순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시장도 이처럼 좀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보험인 거거든요. 좀 저렴하게 보험 준비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환급률에 있어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좀 차별성을 느끼고 싶으셨던 분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모두 다 무료인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조건으로 이제 벌써 오늘이 2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열흘 정도인데 자,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플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무해지 보험은 전 연령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보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입하죠. 태아보험부터. 그래서 어린이 보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음 년 1월에 보험사들이 가장 큰 변화를 줄 보험 중 한 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워낙 이제 보험료도 보험사들이 낮춰놨고 가입 금액이나 이제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더욱더 유리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축소시킬 겁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00% 환급률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 월납보험료 30% 정도 저렴하고요. 무해지 보험은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중간에 납입하다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납입이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하시면은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해지하시면 0원이라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라는 기준은 보험사들은 만 30살까지입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31살, 32살 분들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데 유리한 점은 바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측면에서 더욱더 성인분들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분들. 그 다음에 지금 12월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어느 회사가 좋고 뭐 다음 주는 어느 회사가 좋다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가장 유리한 회사를 두 가지 분류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태아 때부터 19세, 만 19세까지 저렴한 회사가 A사고요. 그 다음에 20대부터 30세 분들까지 저렴한 어린이 보험 회사가 B사입니다. 이 보험사들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다른 점은요.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암보험이면 암, 치매면 치매, 어린이면 어린이 이렇게 보험사들마다 자신들의 강점인
보험 상품을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주마다 변경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연령대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장하는 측면은 어린이 보험 거의 다 모든 보험사 비슷합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뭐 질병 후유 장애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거의 다 동일한데 틀린 점은 뭐 이제 감액 기간, 면책 기간 그리고 납입 면제 이 세 가지가 크게 틀려요. 면책 감액 기간은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살 때 옵션 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납입 면제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 때부터 19세 분들까지 저렴한 A사는 납입 면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암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유사암은 이제 대표적 질환으로 이제 갑상선암이에요. 완치율 거의 99.9%의 암들을 유사암이라 하는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에 걸려도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해요. 성인분들,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걸렸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 우리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20대부터 30대 이분들 성인인데 옛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20대 되니까 어른 보험으로 바꿔줬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 2대 질환에서 가장 경증 질환이에요. 이 부분을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가 들어갑니다. 성인분들은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데 A사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30대가 저렴한 B사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비슷하죠.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그러면 0세부터 19세 분들이 가입하는 A사보다는 납입 면제가 B사가 조금 더 유리해요. 왜? 상해 질병이 A사는 80%였지만 B사는 50%로 조금 낮죠. 하지만 면책 감액 기간은 좀 다릅니다. 감액 기간은 A사, B사 둘 다 없지만은 면책 기간은 B사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15세 이상 분들부터 모든 연령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녀 나이가 어느 나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A사다 그럼 A사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B사의 연령이면 B사로 준비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교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이 가입 금액의 차이가 일반 성인 보험하고의 굉장히 큰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보장 금액 넉넉히 챙겨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부분들 알아두시고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유념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무해지로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무해지보험 관련해서 어린이 보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납입 면제 조건이 워낙 성인분들보다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1월에 되면은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 유사암을 이제 제외를 시킬 겁니다. 이 유사암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대표적 질환 갑상선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암 1위가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그리고 남성암의 3위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갑상선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암 부분 관련된 부분이 빠지면 다음 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납입 면제는 내가 지금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걸렸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더 줄어져 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이 특장점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플랜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납입 면제, 뭐 감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어때요? 네, 이제 자동차 보험 아마 이제 가입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올해 사고가 났으면 다음 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없으면 할인이 되죠. 근데 우리 사람보험, 인보험 관련해서는 가입할 때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암보험 가입하시면 무조건 90일의 면책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년이나 생명보험상 2, 3년이 지나야지 100% 내가 받는 게 바로 감액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아직 아이들은 성인분들에 비해서 3대 질환인 암내 심장질환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면책이나 감액기간 없는 회사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A사와 B사의 좀 차이점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 표를 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보상을 안 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암보험만큼은 면책기간이 모든 보험사가 다 있습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구분할 거 없이 모두 다 있는데 앞서서 A사랑 B사 보셨을 때 A사는 면책기간이 없었죠. 보장 안 하는 기간. 바로 보장합니다. 내가 아이가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다음날 암에 걸려도 바로 보상하는 거죠. 근데 B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90일이 지나서. 근데 14세까지는 또 면책기간이 없어요. 15세부터 30세까지의 면책기간인데 우리 B사는 20대부터 30대 분들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액기간. 감액기간은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면책기간도 만약에 다 지났다라고 칠게요. 90일이 지났고 91일짜리 암에 걸렸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년이 지나야지 1,000만 원 100%를 보상하는 게 이제 감액기간이고 그 전에 걸리면은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거든요. 성인보험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A사, B사 모두 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연초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감액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가입한 지 뭐 1년이 넘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 더 깁니다. 손해보험사는 대체적으로 거의 1년이 지나면 100% 보상하지만은 생명보험사는 2년, 많은 회사는 3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보험에서도 꼭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책과 감액 부분 이렇게 좀 알려드렸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면책보다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20세에서 30세의 우리 이제 성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놓치면 안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 보험에서는 이런 감액 부분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안에서만 이 어린이 보험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주요 담보들이 있는데 그 담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담보가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담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정말 많은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간병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재활치료 관련된 부분. 근데 후유장애 발생하는 걸 봤더니 거의 다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장애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선천적 질환,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장애 검사하죠. 그래서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하고 근데 이게 4.9%밖에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 사고. 아이들 굉장히 부주의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질병이 아니라 상해 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부분이 후천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천 이상 뭐 질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저체중아 이런 부분 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 질병 후유 장애 정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혈관도 다 자라지 않았고 우리 장기인 간, 폐, 심장 이런 부분도 다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질병 후유 장애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인분들보다도 많이 걸리는 암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백혈병입니다. 면역력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인데 이 상해 후유 장애도 굉장히 작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해 후유 장애는 되도록이면은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해는 갑자기 옵니다.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은 점점점 늦게 오죠. 뭐 암 같은 경우도 바로 장애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해는 자동차 사고, 뭐 등산하시다가 사고 나는 거 이런 거 갑자기 대비도 못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선천적 그 질환으로 인해서 후유장애도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크겠지만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뭐 질환 뭐 사고 이런 걸로 인한 후유장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대로 어떤 질병들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인지에 대한 예시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들으셨죠? 그러면 뒤에 숫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또는 80% 미만 이렇게 적혀 있어야 지금 말씀드릴 보장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80%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몸에 50% 이상, 80% 이상을 못 쓰게 됐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3% 이상, 80%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필요성을 아시게 됐다면 이제 뒤에 숫자와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목이라든가 허리, 공부해서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로 인한 진단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라든가 뭐 다리 이런 당뇨병 수술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뺐으니까 4,500만 원 남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질병과 각각의 장기와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5천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절제 수술하면 당연히 질병 후에 장애가 남는 거죠. 그죠? 암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역시 그거에 대한 절제 수술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신장병 투석도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인공관절 수술 이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인공관절 수술도 장애가 남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한쪽 또는 양쪽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작년부터 가장 많이 좀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경증 치매 관련된 치매 상태가 됐을 때도 이런 질병 후유장애는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을 했어도 그 이상 유일하게 더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이유는 질병 후유장애는 기저질환 약이라든가 최근에 병력이 있으면 아예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주 건강한 어린 자녀에게 더 필요한 보장이 되겠습니다. 질병의 예시를 보면서 좀 들어보니까는 확실히 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담보 이렇게 좀 만나봤고요. 이 밖에도 이제 어떤 담보들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담보도 준비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안에는 한 많게는 100여 가지 되는 보장들이 있는데 오늘 한 20가지만 추려서 우리 성인일 때 그리고 우리 아이였을 때 필요한 것도 한 20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계약이 들어가요. 기본 계약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여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죠? 3% 이상 특약 5천만 원. 80세 만기, 물론 90세, 100세 만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가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는 1억 들어갑니다. 1억.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비가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우리 55세만 60세만 넘으셔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가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안 된다 이런 게 많은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5천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연예인들 뇌동맥류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폐색전증 다 포함되는 허혈성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경색, 뇌혈관 수술비. 이 수술비는 매회 받는 거고요. 여기는 한 번씩만 받는 겁니다. 한 번씩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 첫째 날부터 받아야죠. 당연히 첫째 날부터 받아야 되고요. 중환자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보험에는 응급실 내원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일상생활적인 수많은 특약들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 뭐 피부과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보장들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험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담보 저희가 좀 살펴봐 드렸고요. 더 이제 담보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좀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험료 비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료들도 하나하나씩 저희가 전체 보험사 담보와 함께 좀 비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님, 어떻게 나뉠까요? 대하부터 19세까지 저렴한 A사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보험사 보험료 측면을 보면은 우리 A사가 이제 가장 저렴합니다. 합계보험료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성인보험과 아이들 보험 조금 다릅니다. 성인분들은 기존의 보험을 한 두세 개씩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모자란 부분만 가입하면 돼요. 암이 부족하다거나 암만 가입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거의 보험을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새롭게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린이 보험 판매 1위 회사 보세요. 보험료가 28,000원대요. 근데 A사는 24,000원이죠. 판매율 2위인 회사도 29,000원대. 근데 A사는 24,000원대. 그래서 가장 저렴하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보다도 더욱더 저렴하고 이 A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보험료가 어린이 보험에서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경쟁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보험료를 가장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크게 합계보험료랑 앞으로 납입하셨을 때 보험료 차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24,000원인데 월납보험료로 봤을 때에는 가장 많이 차이 나는 회사랑 10,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많이 가입한 1, 2위 회사 같은 경우는 5,000원, 4,000원 매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보험은 잠깐 내는 게 아니시죠. 장기간 동안 납입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게는 2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인 회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여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다자녀인 경우 3명. 근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배우자도 있고 나도 있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더욱더 큽니다.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지 성인분들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볼 건데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우리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부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한번 보험을 변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보험인데 이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나 크네요. 아이들 보험인데도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좀 놀랍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같은 보장인데도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하며 이왕이면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0세부터 19세까지의 보험료 비교를 좀 도와드렸고요. 30세까지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20세부터 30세까지는 어느 정도의 차이 보이는지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비교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또 아이별로 이제 연령대별로 다르다 보니까 아까 A사와 다른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살부터 우리 만 30살 이렇게 무해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우리 보험료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1,000만 원씩만 넣을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다가 3,000 넣고 2,000 넣고 하니까 보험료 차이는 더 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병 후유장애 뭐 암 진단비, 유산 진단비, 각종 큰 진단비들, 뭐 수술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 비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다라는 거, 더 저렴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세니까 우리 생각해 보실 때 다른 보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보험이 있는데 봤더니만 우리 자녀가 질병 후유장애가 더 없었구나. 암 진단비가 좀 부족했구나. 유사암 진단비가 부족했구나. 뭐 뇌혈관이 이렇게 좀 부족했구나 하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비사보다는 여기 4위 되는 회사로 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A사고 필요한 것들만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사고, 다른 보험사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려야지 지금 것을 무조건 해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해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살릴 건 살리고
알아봤더니 필요한 것들 중에서 더 저렴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게 되면 그것을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만 30살 미만인데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될 수 있는 걸 모르신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종합적인 혜택을 봤을 때는 이제 비사,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보험사로 이렇게 여러 회사를 비교 통해서 필요한 것들만 더 저렴하게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로 제가 보험료로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게 이제 43,000원인데 87만 원, 68만 원, 뭐 140만 원, 200만 원. 이게 역시 한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뭐 두 자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뭐 4인 이상 가족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비사가 더 저렴하다라고 보험료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보험료까지 비교 한 번 더 도와드렸습니다. 0세부터 19세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20세부터 30세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달까지만 만날 수 있는 보험이 지금의 보험료와 그리고 이제 이 내년에 나타나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어느 정도의 환급액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금액 차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조정근 전문가님?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그럼 20년나 100세 만기, 뭐 110세 만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00세까지, 110세까지 우리 자녀가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100세가 됐을 때는 만기환급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만기가 나이가 됐을 때는 환급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20년 납입하고 나서 혹시나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해지하게 됐을 때 환급금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지, 만기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만기 환급형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20년 납입한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 환급금이 한 1, 20%는 더 환급률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100세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도 꼼꼼히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자녀들 보험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준비 원하셨던 분들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보험까지 만나봤고요. 이후에는 이제 성인 보험도 무해지 환급형 보험 당연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떤 플랜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좀 만나볼까요? 네, 아이들 보험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인분들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30세 분들까지는 어린이 보험 준비하시고 31세 분들부터 이 보험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해지 성인 보험인데 특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무해지는 모두 다 동일하죠. 보험료가 최대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험료를 1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다. 그러면 7만 원이나 8만 원대로 똑같은 보장을 그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0원입니다. 납입을 꼭 만기를 꼭 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모든 보험사 다 보험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국내에 10개가 있는데 왜 저희가 손해보험사만 비교를 하냐면요. 생존 보장인 암, 뇌, 심장 질환 이런 보험 담보들은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고요. 보험료 측면이 더욱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전체 보험료의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분들은 암진단비 최대 5천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1억 원까지 가능했죠. 그래서 보험은 조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 두 번째로 이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성인분들. 앞서서 어린이 보험에서만 감액기간이 없었는데 지금 딱 한 군데만 이 암에 관련돼서 감액기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기간인 90일 지나고 91일째에 암에 걸리시면은 100% 내가 진단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납입 면제 조건이 7가지가 있는데 암, 뇌졸중, 급성식능, 경색입니다. 이 3가지에 그다음에 추가로 말기관 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보험료 납입 없이
남아있는 보장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보험의 플랜을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성인보험의 좀 두드러지는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낸다라고 했었을 때에 30% 저렴한 금액도 상당한 차이를 좀 보이거든요. 이걸 좀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보험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계속 올라와요. 비싸죠. 보험이 비싸져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무해지보험으로 바꿀 경우 보험료 차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A사 기준으로 남자 40대분 20년 납 100세 만기로 동일한 보장을 그대로 해봤습니다. 일반 상해 상황과 후유장애 그리고 암 진단비, 유사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 6가지 담보가 보험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77,000원이에요. 기존에 가입했던 일반형 보험은 10만 원이 넘죠. 매월 월납보험료 약 3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요. 20년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했을 때 775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이죠. 근데 여성분들 하면은 또 추가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랑 내 배우자 이렇게 두 분만 합쳤을 때도 무려 한 5, 6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비교하면 약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줄여볼 수 있겠습니까? 보험 안에서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라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도 장점이지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환급률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도 좀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요즘 많이 해지하는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보험사들 지금 해지연금금 비율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손해율도 만만치가 않은데 기존의 보험과 무해지보험 해지를 했을 때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 해지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기존의 보험 먼저 볼게요. 우측에 있는 일반형 보험이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료가 아까 10만 원이 넘었죠. 근데 20년 동안 납입하면은 2,6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20년 납입이 끝난 시점에서 만약 해지를 하셨다. 그러면 1,900만 원. 73%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돈은 2,600만 원 냈는데 1,900만 원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율이 700만 원의 손해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해지보험으로 준비를 했는데 납입 기간을 다 채웠다. 먼저 총 납입하는 보험료도 적죠. 보시면은 1,800만 원. 일반형 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20년 차가 딱 됐을 때 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104%. 내가 낸 돈보다 약 한 4% 정도 조금 더 높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79만 원 정도. 그럼 맨 밑에 우측 비교를 보면 10배 차이입니다. 79만 원과 700만 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 그러면 무해지 보험을 거의 다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한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질병을 앓았다. 뭐 간질환이나 폐질환, 신장질환 이런 중증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무해지 보험을 안타깝지만 준비를 할 수 없고요. 되도록이면 좀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중 하나가 바로 이 무해지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급률을 보니까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담보로 준비가 가능한 보험인지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담보 소개 우리 조석훈 전문가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인 무해지 보험도 종합보험도 한 60여 가지 넘는 보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한 절반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약이 이렇게 들어가요. 기본 계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당연히 더 적게 보험료가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상해 입원, 중환자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암 진단비가 원래 성인 보험은 최대 이제 5,000인데 비갱신형으로는 5,000이고요. 갱신형으로 해서 2,000을 추가해서 최대 7,00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형, 비갱신형 합쳐서 7,000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질병 후유장애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뭐 병력이 없고 정말 기저질환 약을 안 드시는 분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 아까 어린이 보험에서는 5천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60세 이상 되면 또 500만 원. 그 이상은 또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진단비가 되겠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당 2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각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 손해보험사의 몇몇 대수술비까지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고 호흡기 안과 추가적으로 받는 또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이렇게 또 받습니다. 인공관절에서 여기서도 받고요. 종수술비에서도 받고 이렇게 각각 받는 게 되겠고요.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 이렇게 심장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받게 준비가 되어 있고 기타 각막 이식 남성 관련돼 역시 부위과 수술비도 있는데 제가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필요한 특약들을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담보를 보니까는 워낙에 다양해서 더 많은 보험을 따로 뭐 설계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도 사실은 이제 전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보험료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전 보험사 저희가 다 비교해 봤더니 A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린이 보험의 A사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질병 후유 장애 당연히 성인분들도 준비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들보다는 가입 금액이 좀 작아요. 3천만 원. 그리고 뭐 암진단비 3천 이런 거 다 동일하게 모든 보험사를 넣었을 때 A사가 합계보험료 보면은 6만 1,000원대입니다.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 가장 비싼 회사가 8만 원인 거죠. 같은 보험 상품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꼭 A사로 준비하시라는 게 아니라 A사보다도 더 저렴한 회사가 있죠. 담보들 측면에서. 그러면 그 담보만 내가 필요할 경우는 뭐 B사를 선택하셔도 되고 C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는 보험사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전화 드려서 또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제 합계보험료와 앞으로 이제 내가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나머지 보험사들과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합계보험료는 A사가 가장 저렴했죠. 근데 월납보험료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이는 나는 회사가 B사 18,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매달 18,000원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회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무해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실 거예요. 과연 내가 A사가 맞을까? 이런 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많게는 45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성인분들이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보험은 어떤 형태가 같냐면요.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이 보장 범위, 이 측면에서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점은 바로 이 보험료와 그다음에 특약 부분에 관련된 뭐 납입 면제, 면책 감액 기간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너무 많은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보험 365 이런 방송이 있는 거고 저희가 또 매달 이렇게 하나하나 저렴한 회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번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저 A사가 어디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제 A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손해 없이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 달 이내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신 보험료 당연히 돌려받으시고 새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만약 한 달이 넘으셨다. 하지만 어차피 A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걱정 없이 또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리모델링과 관련된 신청은 또 연락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